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2과 2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과제 2 신문기사 작성하기입니다. 우리 2과 1 과제 2에서는 기사 요약하여 발표하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2과 2 과제 2에서는 신문기사를 직접 작성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기사를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표현들을 익혀보겠습니다. 교재 57쪽입니다. 기사라는 것은 사실을 근거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보의 근원지가 있겠죠? 그 정보의 근원지 뒤에 붙일 수 있겠습니다. 에 따르면, 에 의하면 라고 한다 라는 간접화법, 转说 표현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의 근원지가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청이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상청에 따르면 또는 기상청에 의하면 그리고 뒷부분에 간접화법 표현과 전달받은 정보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 영동 일부 지방에는 주말과 휴일에도 최고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고 한다. 네, 이런 식으로요. 또 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간접화법 뒤에 고 밝혔다 라는 표현이요. 어떠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견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의견을 냈어요. 그 의견을 전달할 때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 성적이 학교별로 공개되면 전국 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 경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에서요, 미래를 예측하거나 전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을 전망이다 또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것으로 예상된다 등의 추측 표현들 사용해 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시작된 서울 차 없는 날 올해는 출근 시간대 모든 버스는 물론 수도권 지하철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시민 참여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것으로 보인다. 것으로 예상된다 등 기대되는 바를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정말 학술적인 연구 결과에 입각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결과, 것으로 밝혀졌다 또는 나타났다 또는 드러났다 등의 동사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하트퍼드셔대의 연구에 입각해서 조사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하트퍼드셔대의 연구 결과 새해 결심 중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이 가장 성공하기 어려우며 조사 대상의 75%가량이 1년 후 담배를 다시 피우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는 나타났다 또는 드러났다로 정리해서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기사 작성하기, 기사 쓰기 연습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다음의 정보를 이용해서 기사를 완성하고 대제목을 붙여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제목 붙여야 할 기사의 정보 한번 살펴볼게요. 신문의 날짜는 2008년 2월 10일입니다. 국민신문 사회면에 게재된 기사고요. 세부 내용이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는데요.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에 대한 정보를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사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하 원칙에 입각한 세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지난 3일이라고 밝혀졌고요. 어디서는 공동 모금의 전북지회입니다. 그리고 누가 한 일이냐면요. 전주 연세초등학교 6학년 6반 이정숙 선생님과 5명의 학생들이 한 일입니다. 무엇을 했냐면요. 33명의 학생 전체가 10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폐지와 용돈 등을 모은 금액 10만 원을 자,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볼게요. 자, 어떻게 했냐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기부한 거죠. 자, 그리고 왜 그랬는지 살펴보면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서 라고 했습니다. 자,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소제목은 초등생 고사리 손으로 폐지 모아. 고사리 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손, 아기 같은 손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소제목은 제목을 더 강조하거나 기사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서 붙여주는 제목이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들 대제목인데요. 대제목은 주로 사실을 너무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요즘 언론들이 기사 경쟁화 때문에요. 본인 언론사에 기사를 더 많이 보게 하려고 제목을 좀 과장하게 쓰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자, 기사의 원칙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대제목은 어느 정도의 사실에 입각해서 간결하게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육하원칙을 통해서 살펴본 사실은 초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 자발적으로 폐지하고 용돈 등을 모아서 10만 원의 금액을 어려운 이웃 돕기에 기부한 거죠. 이 내용 간결하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 연세초등학교 6학년 6반 폐지 모아 부루 이웃 도와. 이런 식의 서술체 감탄형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완성해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전문을 완성해봐야 돼요. 기사의 전문이란 뭔가요? 자, 기사를 시작하는 서두입니다. 기사의 전문에는 기사의 주된 내용, 육하 원칙에 입각한 요약된 기사의 전체적인 사실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육하 원칙이라고 하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에 대한 정보죠. 자, 지금 교재에서 제시된 부분은 전북, 전주라는 지역이 제시돼 있고 자, 이가 앞부분에 우리가 누가에 대한 정보를 넣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을을 앞부분에는 무엇을에 대한 정보를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아어여 달라고. 자, 이거 부탁이잖아요. 목적이니까 왜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마지막에 어떻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면은 육하원칙 얼추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앞에 살펴봤던 육하원칙 이용해서 완성해주면 이렇게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북 전주 연세초등학교 6학년 6반 교사 이정숙 씨와 5명의 학생들이 폐지를 모은 돈과 용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전회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문입니다. 본문은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주면 돼요. 앞에서 살펴봤던 육하원칙 중에 누가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시켜줘도 되고 아니면 무엇을 또는 어떻게 또는 왜에 대한 정보들을 구체화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육하원칙 중에 몇 가지 정보를 구체화시켜주는 단락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 제시된 부분에 지난 3일 하고 완성해 볼 수 있겠고 전주 연세초등학교 6학년 6반 이정숙 선생님과 5명의 학생들이 자, 을을 앞에다가 무엇을에 대한 정보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만 원을 전달한 거죠? 그런데 이 10만 원이 어떻게 모아진 돈이에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폐지와 용돈을 모아서 번 돈이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폐지와 용돈을 모아 10만 원을 이라고 완성해주면 되겠고요. 자, 에 전달했다. 자, 전달한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죠. 자, 근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정보가 세세하게 없으니까요. 좀 이유를 구체화시켜서 이러한 이유로 여기에 전달했다라는 말 만들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뒷부분은 부연 단락인데요. 자, 부연 단락은 구체적인 인터뷰라든지 아니면은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결과, 데이터 등이 들어가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요. 자, 초등학생 어린이 중에 한 어린이, 자, 대표 이영형 군의 인터뷰가 들어가 있네요. 자, 처음에는 폐지를 모아오라는 말에 무척 귀찮았지만, 자, 티끌모아 태산처럼 금액이 조금씩 늘어갈 때 너무 기분이 좋았다 등의 인터뷰를 부연 단락에 붙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사 완성하는지 아시겠죠? 간략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게 사실에 입각한 대제목이 필요하고,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의 흥미를 유인하기 위한 세부 내용 중에 소제목이 필요합니다. 자, 그 뒤에 첫 번째 단락으로는 전문 단락, 육하원칙에 입각한 사실 내용을 요약해주는 단락이고요. 기사의 핵심 단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단락은 육하원칙 중 객관적인 사실 중에 몇 가지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단락이고요. 자, 부연 단락은 인터뷰나 아니면은 객관적인 데이터 등을 제시해주는 가장 구체적인 단락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기사의 본문을 읽은 후에 전문을 작성하고 제목을 붙여보십시오. 자, 우리 이번 연습에서는 기사의 핵심 단락인 전문 단락을 작성해보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고서 육하원칙을 정리한 후에 전문과 제목을 작성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본문 살펴보면요.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33년여 동안 종이 승차권이 사용되어 왔다. 자, 되게 과거 얘기죠. 자, 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 뒷부분에 있네요. 교통카드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승차권 폐지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교통카드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게 이유죠. 육하원칙 중 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서울시는, 자, 이게 육하원칙 중엔 누가에 해당되는 정보겠죠? 자, 승차권 폐지를 검토한다.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에 대한 배경이 앞에서 설명됐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종이 승차권을 이용한 승객은 6.99%에 불과했다. 자, 그리고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률은 2006년 79.5%에서 지난해 80.3%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배경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육하원칙 중에 대부분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언제라는 거죠? 자, 검토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냥 최근이라고 붙여줄 수 있겠어요. 다음 단락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코레일, 서울 메트로 등이 발급 중인 종이 승차권을 폐지하고 전국 단위 선불 교통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지금 종이 승차권을 폐지하려고 하고, 자, 이에 따라서 정부 측도 교통카드 일원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나 같은 말입니다. 종이 승차권은 폐지하고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먼저 제목 붙여보면요. 자, 서울시 종이 승차권 폐지 검토가 되겠고요. 자, 소제목으로 뒷부분에 정부 측에서도 교통카드 일원화 추진 중으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전문 만들어 볼게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밝혀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객 교통카드 사용량 증가에 따라 종이 승차권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정부 측에서도 교통카드 일원화를 추진할 전망이다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3번. 기사의 전문을 읽고 본문을 써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 전문을 읽고요. 본문에서 전문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골라 구체화시키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광복절 특사, 절도범 다시 철창행입니다. 광복절은 한국 국가 기념일입니다. 자,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풉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수감자라고 하죠. 수감자 중에 몇 명을 선정해서 죄를 면제해주고 밖으로 내보내주는 것을 광복절 특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광복절 특사로 감옥 밖으로 나온 절도범, 다시 철창행이라고 하면은 다시 감옥에 간다라는 말입니다. 자, 먼저 전문 살펴보면요. 자, 대전중앙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새벽 대전중앙구 모 유흥지점에서 자신을 고교 선배라면서 접근해 피해자들의 승용차와 신용카드,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 상습 절도로 최모 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하원칙 다 나왔죠? 지역은 대전이고 시간은 지난달로 풀렸던 최모 씨가 또다시 절도를 해가지고 다시 감옥에 가게 된 이야기죠. 본문 완성해봐야 되는데요. 본문의 경찰에 따르면 이라고 나와 있죠. 경찰이 발표한 사실에 입각해서 써야 되죠. 자, 그러면 육하원칙 중에 경찰이 한 말 중에서는 아마 최모 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절도한 금액에 대해서 수치로 말해줬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사실들 구체화시켜서 말해볼게요. 자, 먼저 최모 씨가 광복절 특사로 이미 범죄 경력이 있다. 그리고 또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다. 라는 거를 경찰이 확인했다라는 말 해볼게요. 자, 상습적으로 절도를 습관적으로 계속하다. 우리 동사 일삼다 사용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문장 만들어주면 경찰에 따르면 최모 씨는 광복절 특사로 이미 범죄 경력이 있으며 상습적인 절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 총 액수로 따지면 얼마인지 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 부분 붙여볼게요. 자, 그럼 이번 절도의 총액은 시가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액수도 상당했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다음은 부연 설명입니다. 강도상해죄로 6년형을 복역하다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로 출감한 최 씨는 자, 복역하다라는 거는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하다라는 거죠. 자, 6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로 출감한 자, 출감하다 감옥 밖으로 나오다라는 동사 되겠습니다. 자, 출감한 최 씨는 최 씨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준 부연 단락 되겠습니다. 자, 뭐뭐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로 최 씨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꾸며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배경 만들어 볼게요. 사회에 나와서도 잘 적응을 못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았다. 만들어 볼게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크고 작게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면은 네, 우리 기사의 본문 단락과 부연 단락까지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기사문 작성법에 따라 직접 기사를 써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수업에서 기사문 작성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 오늘 배웠던 방법에 따라 수업 끝난 후 꼭 직접 한번 써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